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읽어주는 콜라보 제18회 7월 26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아주 심층적인 분석을 해주시는 우리 엄문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에 매우 덥더라고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제도 매우 더웠죠? 집에서 그냥 콕 처박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네. 우리 날씨 얘기는 나중에 하고 네. 그 이은영 TV 들어가면 네. 아주 30세 전후의 미모의 사진이 있던데 혹시 본인인가요? 아마 절 겁니다. 네. 네. 혹시 몇 년 전인지. 그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런 사진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사진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요 저희 낮 방송이 상당히 지금 효과를 보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구독자 많이 늘으셨어요? 네. 저희 지난번에 네. 무려 한 70명 정도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은영 TV가 14,000명 조금 넘었죠? 저 조금 있으면 15,000 갈 것 같아요. 지금 낮 방송에 힘입어서 저도 지난주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이 방송 때요. 이은영 TV는 네.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프레지던트 TV는 현재 구독자가 1,400명 조금 못 미치는데요. 저희는 불쌍하게 만 명을 갑자기 목표로 동정표를 유발하세요 지금.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 공유 콕 눌러주시면 매주 더 많은 데이터, 네. 더 냉철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지금 프레지던트 TV가요, 한 5분이 지금 집중 인력을 투자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짤 쪽에서는 좀 인기가 많나요? 이제 저희는 주로 이 품질로 승부하는데요. 네. 일단 저희 대표님이 주관하시는 대통령 연구소.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박스트라. 박스트라. 네, 예. 박진영 전 민주당 상전 부대변인. 예. 그리고 저희 데이터 콜라보도 이 좋은 콘텐츠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KFC의 사람들. 지금은 잠시 쉬고 잠시 있는데요. 휴방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네. 저희가 매주 1개 이상씩 내보내고 있고요. 네. 현재 한 120여 개 정도 네.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제 금방 한 15만 되실 겁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15,000부터 찍고. 일단 10,000명이 목표입니다. 현실적으로. 예, 저희가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거는 이번 주에 나온 조사가 별로 의미 있는 게 없어가지고 좀 방송 채널 홍보를 좀 앞부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조사가 나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 여론조사가 사라진다, 이런 또 이상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자기 이기는 조사들이 사라지고 그렇죠.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발표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P&R 리서치가 네. 지금 실종된 지 한 3주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곧 조사 시작한다고 하더니 왜 시작을 안 하는 거죠? 글쎄요, 아마 그때 일주일만 참았으면 네. 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랑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 네.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정세균을 넣었다. KSI 지금 이제는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다 알아요. 지금 보기문항을 왜 이 사람을 넣었다 뺐다 하냐. 지금 왜 이번에 또 KSI에서 정세균을 넣었네 하고 지금 댓글이 올라왔어요. 일단은 KSI가 이번 주 발표했죠. 7월 26일 날. 그렇죠. 역시 예. KSY 전문가이신 윤영 소장님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은 TBS가 KSY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발표가 됐는데 응답률 6.9%고 가상번호 ARS 100%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는 지금 여기가 21일 날, 그 다음에 21일에서 24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보면요. 윤석열 후보는 많이 빠지고요. 이재명 후보는 살짝 오르고, 이낙연 후보는 살짝 내려갔어요.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 숫자가 지금 저는 지난주에 네거티브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탄핵은 찬성했다. 그리고 백제 발언은 호남 불가론이다. 그래가지고 막 떠들어서 이낙연 후보가 저는 상승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1%가 빠졌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26.9, 이재명 후보 26.0, 이낙연 후보 18.2,
그리고 최재형 후보가 8.1, 홍준표 4.7, 유승민 2.8, 추미애 2.5, 정세균 2.3, 안철수 2.0, 박용진 0.8. 김두관 후보가 안 보이네요, 지금. 네. 기타 적합해서 부동층이 한 5% 정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여기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네.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네. 정점을 좀 찍은 것 같다. 글쎄 좀 보기에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제 다음에 소개드릴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네. 소폭이지만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한 1.1%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그 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 공방을 주도하고 있는 쪽에 사실은 이낙연 후보 쪽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백제 불가론도 그렇고. 백제 불가론이 아니고 호남 후보 불가론. 네, 자기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네.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한 1%포인트 정도 내려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뭐 정체 국면이 지속되다가 최근에 약상승으로 전환한 것 약상승으로 같아요. 전환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1% 빠지고 이재명 후보가 1% 지금 올라갔는데 네. 격차는 지금 거의 8%포인트 정도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ARS 네. 조사에서 8% 정도면 상당히 상당히 큰 거예요, 네. 이거 지금. 네. 예, 근데 마치 곧 뒤집어질 것 같이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최소한 격차가 오차범 이내로까지는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네거티브 공방이 엄청 거세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거티브 공방이 사실은 예. 그러니까 별로 안 먹힌 게 아닌가.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최근의 선거 흐름은 네. 네거티브를 주도하는 쪽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양상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저쪽 대에서는 1인데 이거 갭이 참 커요. 지금 근데 급하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게 최재형 후보입니다. 지금 당에 입당해가지고 이번 주에 아마 그 발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8월 초라고 했으니까 8월 초면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주말쯤일 것 같아요. 주말쯤에요. 일요일쯤. 예, 그래서 지금 또 시즌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조금 덜 갖는 시기에 지금 휴가들 많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이제 최재형 후보가 입당 선언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상승할지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 네. 바짝 긴장을 해서 예, 그러니까 입당을 예고하는 듯한 예, 이런 이제 발언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일요일에는 이 전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 5명이 예, 맞아요. 캠프에 합류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이준석 대표한테 엄마 저 더 먹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구독자가 확 늘었나 봐. 네, 어제 윤석열 술을 후보를 만나서 맥주를 마셨어요. 왜 우유를 먹으랬더니 맥주를 네, 마시냐. 세상에 엄마 젖은 안 먹고 네. 이 어린 것이 좀 근데요, 지금. 네 가지가 없었군요. 네, 말을 안 들었네요. 말을 안 들었어요. 예, 근데 맥주를 먹다니. 지금 당의 후보들이요, 네. 이 지금 KSOI 조사 보면은 너무 낮아요. 어떻게 지금 다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도 4.7, 2.8이고요. 네. 민주당 후보들도 지금 2.5, 2.3, 추미애 후보 2.5, 정세균 후보 2.3, 박용진 0.8.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가 있을 수가 있나? 왜냐면은 그 전에 추미애 후보가 거의 3위였거든요. 그래서 9점 몇 대가 나왔어요. 10%대 나온 조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쫙 빠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네. 사실 이재명 바지 논란 예비 경선 때 네. 이재명 바지 논란이 네. 예기치 않은 민주당 경선 흥행을 불러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 이낙연 양강 구도가 좀 굳어진 측면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중수 후보들 지지율을 예. 양강이 빨아들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도토리들끼리 네.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다 뺏겼어, 네, 지금. 도토리 예. 지지율이 다 뺏겨서 여기는 지금 도토리에서 좀 나무로 이제 묘목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흐름이 나무 좀 쫙 올라왔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최재형으로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많이 이동한 것 같고요. 또 지금 보면은 사실 이게 추미애 후보가
3위로 왔을 때 이낙연 후보가 본격적인 그 네거티브 움직임을 시작을 네. 네거티브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판을 주도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효과는 추미애 후보를 3위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 지지율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지층의 움직임을 보면 네. 이재명 후보하고 추미애 후보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네네 성향이 비슷하죠. 개혁 성향, 그렇죠. 또 40, 50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세게 맞붙으니까 그렇죠. 나머지 관심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지다 추미애 보니까. 후보한테 있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 갔다. 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지금 보여주신 이 자료는 일반 국민 조사여가지고 요거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지금 후보들의 경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 다자구도가 진짜 의미가 없다고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맨날 다자구도를 먼저 딱 올리시더라고요. 다자구도가 아직까지는 유의미해요. 후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유의미하는데 네. 이 이제 그 언론사에 이 조사회사들이 보도자료 브리핑 나눠줄 때 릴리스 할 때 다자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진영구도도 같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자구도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이게 3, 4위 후보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좀 신뢰되는 행위 아닌가요?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유난히 네. KSOI가 네, 맞아요. 다자구도 조사를 안 해요. 안 해요. 여기는 지금 왜 안 하는 참 거예요? 희한해. 희한하지. 전문가로서 분석해 주시죠. 뭐 전문가로서 볼 때는 다자구도는 필요 없다. 1, 2만 보면 된다. 이거 지금 좀 강압적으로 지금 주입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혹시 네. 다자구도 조사를 하게 되면 네. 윤석열 후보가 1위로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 회사가 자신들의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거 편집해갖고 내보내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그 다른 데랑 똑같이 이렇게 다자구도, 진영구도, 그 다음에 양강구도 이렇게 다른 데는 거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맞춰갖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 그나마 조사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발표되는 거 이거 한 군데인데 요거 혼자서 이렇게 다자구도 하나 딱 달랑 해놓고 나면은 일반 사람들이 구주는 다 그런 줄 알잖아요. 진짜 심각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은영 소장님 말씀은 KSOI가 뭔가 좀 구린 데가 있다.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조사는 잘 저는 했는데. 그렇다고 들리는. 네. 그래서 다자 양자를 다시 다 볼 수 있는 네.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네. 그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댓글에서 추이를 보고 싶다. 그랬더니 네. 또 추이를 딱 만들어 추이 주셨네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일단은 다자구도 MBS 조사 살펴볼게요. 7월 22일 날 발표되었고요. 응답률이 31.5%예요. 제가 볼 때 응답률이 MBS 조사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번호 면접조사 100%로 진행이 됐고요. 이재명 후보가 27%, 윤석열 후보가 19%, 이낙연 후보가 14%, 홍준표 4, 최재형 3, 안철수 3, 추미애 2, 유승민 2, 심상정 1, 정세균 1, 황교안 1. 그 다음에는 영리라서 불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긴 도토리들이 유난히 많네요. 근데 여기가 지금 부동층도 꽤 높아요. 22%나 돼요, 지금 부동층이.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의 특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ARS 조사는 부동층은 거의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카운트가 안 되는 거고 예. 반면에 응답률이 높은 전화 면접 조사는 그냥 차라리 잘 응답을 하죠. 내가 그렇죠. 잘 모른다. 네, 네. 아직 안 정했다. 네, 후보 합치면 없다. 대략 네. 22%. 22. 예. 네. 23%네요. 네, 예, 네, 그 외 네. 다른 사람까지 네. 해서. 근데 이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19%, 그래서 10%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도가 많이 됐었고요. 사실 이 조사로 보면은 지금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 네거티브는 이제 좀 자제를 서로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흐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더블 차이로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그 자체 경쟁 조사는 어떤가요? 진보 추이. 진영, 네. 예, 진보 진영 대통령 후보인데 거기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33%, 이낙연 후보가 18%, 박용진 4, 추미애 3, 심상정 3, 정세균 2, 김두관 후보가 이거 우리 별도로 한번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 경선 국면에서 사실 이게 이번이 아니고 이게 다음 넥스트 스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간이거든요. 제 생각은요. 네.
한 2%포인트 정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2%가 어디 딴 데 저기 없다. 이쪽으로 가 있나 보죠? 네, 그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앞으로 우리가 이건 별도로 한번 분석을 우리가 한번 해서 우리 컨설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무료로 하죠. 무료로. 예. 지금 없다물은 무응답 35%여서 사실 무응답층이 굉장히 많긴 한데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 추이가 이런데요. 추이가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변화가 없어요. 이낙연 후보는 반등을 했습니다. 11%, 14%, 18%인데 이번 조사 KSY가 보면 전주 19에서 18로 지금 1%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MBS도 다음번 조사는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그 양자 구도에서 볼 때는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월등하게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아직 앞서지는 않더라고요. 양자구도에서는 이 윤석열 후보가 이낙연 후보 이기는 걸로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측면에서는 네.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 아직은 우위에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난주에 그 삼강구도라는 조사가 JTBC와 리얼미터가 한 조사가 22, 23, 20 이렇게 해갖고 세 후보가 20%대를 다 유지하는 걸로 나와서 네. 삼강구도라는 게 계속 막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그때 그 분석을 좀 해보니까 그 조사 표집이 RDD 100%로 진행이 됐고 보기 문항을 16문항을 넣었어요. 16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보기 문항을 첫 번째 1번에서 물은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그 응답한 사람한테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 15명 중에 누구를 지지하겠냐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 후보별로 그 뒤에 문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ARS에서 이렇게 문항을 16개씩 하면 이게 조사가 진행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ARS 여론조사는 네. 질문 문항을 한 7개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위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뭐 기타 후보, 없음, 잘모름 이렇게 3개를 더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보기도 한 10개 이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체 질문 항목도 한 되게 그 성연령까지 포함해서 네. 한 7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 정확도를 높이는 조사 방법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사에서 돈을 아끼려고 네. 그러니까 ARS 조사를 실시하는데 여기다가 아마 그 보기도 16개 넣고 그렇죠. 질문 문항도 한 10개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이런 경우는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JTBC 여론조사는 RDD 그러니까 이제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휴대폰을 쓰긴 썼는데 그쵸. 앞에 국번호를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 번호 4개를 돌리면 한 개 국당 10,000개 정도의 번호가 추출이 돼요. 그래서 네. 이걸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응답률이 한 5% 내외 정도로 나오고 예.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반면에 이 가상번호, 그러니까 통신 3사한테 이제 이 받은 네. 그러니까 이 번호를 가상번호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휴대폰을 100% 가상번호로 활용을 하면 응답률이 한 30% 정도 나온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전화 면접 조사는 ARS와 가상번호의 한 중간 정도. 그렇죠. 이제 한국갤럽이 이제 그 방식을 예, 쓰는데 맞아요.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사 방식을 잘 살펴보시고 네. 그 조사의 신빙성 여부를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요거 한번 ARS 그 녹음한 거를 한번 들려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그 상당히 집중력하고 인내심을 요하긴 하거든요. ARS. 저도 이거 보니까 질문지를 보니까 16명을 이게 기계음으로 듣는 거하고 사람이 불러줘서 듣는 거는 느낌이 좀 다르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네.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걸어서 하면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막 빠르게 일단은 이렇게 조금 속도가 더 빨라요. 근데 ARS는 딱딱 정해지게 이렇게 딱딱 배분한 듯이 이게 그 보기를 읽어주기 때문에 좀 길어요. 좀 맞습니다. 많이 기다려야 돼요. 예. 그래서 ARS 조사가 좀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조사 추이 보실 때는 조사 방법론과 보기를 몇 개를 넣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KSY 같은 경우에는 3, 4, 5, 6, 7, 8, 9, 10개예요. 그래서 13개 보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김두관이 빠지고 정세균을 넣다 뺐다 하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KSO랑 이 좀 조사 나온 거는 조금 그 변동이 있는데 일단 이낙연 후보가 정점을 이번 주에 좀 찍을 것 같다. 그걸로 조금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 거 보면은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다음 주제가 그 2021년 대선 전망인데 요거 신동아에다가 글 쓰신 걸 조금 다시 요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역대 대통령 5년차 1분기 직무수행 평가는 네. 제가 이제 쓴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한국일보 오늘자 신문에 나왔던 예, 예.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 쉽게 그러니까 이제 긁어왔어요. 네. 긁어왔는데 역대 대통령 5년차 1분기 직무수행 평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인 거죠. 마지막 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5년차 1분기. 그러니까 네. 지금이 5년차 1분기인데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권 재창출 여부 이걸 비교한 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면 사실 노태우 정부 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15%였어요. 네. 근데 이제 부정평가는 41%였는데 YS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네. 이제 3당 합당이라는 통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거대 그 정치 지형이 야합을 했죠. 예, 그렇죠.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97년이죠. 네. 이때는 14%. 5년차 1분기 지지율이 최악이었어요. 최악. 이때가 IMF가 왔기 때문에 최악이었죠.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히 준비된 후보였다.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말기에 대통령 지지율 33%였어요. 네, 꽤 높았습니다. 네, 지금이랑 거의 지금보다 조금 낮았지만, 그렇죠. 네, 지금 말고는 제일 높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있어서 아는데 사실 이게 조사마다 차이가 많았고 이때 그 경포대니 뭐니 해갖고 상당히 공격이 많았고 그리고 당에서도 대통령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청와대 계셨습니까? 네, 마지막에 있었어요. 문재인 노무현 정부 실패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저희는 정권 재창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못했구나. 못했죠. 못했구나. 근데 그 후예들이 네. 그 이제 모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0년 동안 이게 네, 10년 동안 그 저기 어디 그 와신상담 와신상담 하면서 10년 동안 하다가 근데 이때 조사가 이게 좀 약간 그 좀 이게 좀 기술이 들어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최악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수 정권들이라든지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MB 때는 네. 25%? 그러니까 긍정 평가 25%밖에 안 됐는데 네. 사실 이때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박근혜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냐? 네. 그건 박근혜 정권이 그러니까 마치 정권 교체인 것처럼 되게 싸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 이때도 그랬어요. 맞아요. 뭐 BBK 뭐 이런 거 갖고 맞습니다. 다스 BBK 예. 갖고 뭐 거의 그러니까 그 한 입을 못 덮을 정도로 싸웠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 그건- 표현이 약간 좀 한 입을 못 덮을 정도? 예, 옛날식 표현을 아재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예. 그럼 요즘 이불 말고 뭘 덮나요? 요즘 더워서 하기가 입을 안 덮어요. 지금. 이불 안 덮죠. 네. 그럴 정도로 싸웠고, 제 기억에는 막판에 박근혜가 이명박 만나러 청와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둘이서 합의를 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해요. 막판에 네. 청와대 네. 들어갔었어요. 네, 한번 박근혜가. 그랬죠. 그래서 네, 이제- 단판지로 한번 들어갔었던 거. 너 회방 넣지 말라. 해방도 너 죽는다. 네, 뭐 그런 이렇게 협박. 했던 것 같습니다. 단판이 아니라 협박이었겠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게 실패라고 봐야 되나요? 같은 정부로는 어쨌든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같은 점으로 이어졌지만 예. 내용상 그 정권 실패다. 교체나 다름없었다. 예,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박근혜 정부야 뭐 더 말할 필요도 임기를 없고. 못 채우고 끝났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현재 35, 그러니까 이 1분기 35%인데 지금은 더 올라갔죠. 한 45% 정도. 예. 예. 그래서 현재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로 보면 정권 창출이 유력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이제 당선, 내년 대선 전망을 했어요. 이거는 예. 이은영 TV와 프레지던트 TV가 동시 송출하고 있는 우리 데이터 콜라보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맞아요. 우리 소장님이 엄문화 선생님이 분석하셨기 때문에 딴 데서는 못 보십니다. 근데 네.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그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이요? 네. 잘 모르겠네요.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이 뭔지 대통령 한번 선거의 반대말이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예.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예. 그때 이제 박근혜 대선이 있었어요. 예. 어느 날 집에를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예. 아빠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이
도통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이제 제가 한편으로 되게 속상했었어요. 근데 그 예. 얘기를 듣고 예. 이 녀석이 드디어 아빠의 피를 물려받아서 이게 관심을 갖나 네, 정치에 보다. 관심 갖는구나. 지금 빨리 얘기해 주시래요. 지금 구독자 빠져나가고 아, 그래요? 대통령 선거에 반대말은 대통령 앉은 거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에 반대말. 선거. 앉은 거. 이해 가시죠? 네. 지금 구독자가 다시 막 돌아오고 계세요. 너무 자, 재밌다고. 네. 그래서 지금 민주화 이후에 네, 네. 선거가 총 6차례 있었어요. 예. 6차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3번의 선거에서 3% 미만, 3%포인트 미만 네. 접전을 펼쳤거든요. 그렇죠. 네, 그 선거를 이제 제가 분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신동아 8호로에 이제 쓴 글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 때는 김대중이 이제 당선됐죠. 1997년. 네.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 준비된 대통령, 그리고 안정감, 경험, 이런 게 이제 평가를 받았고요. 네. 당시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가 한나라당 후보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그렇죠. 예, 한 맞아요. 2, 3년 전에 총리를 그만두고 감사원장 총리 그만두고 YS하고 싸우면서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급부상해서 이제 당시에 한나라당을 사실상 접수했어요. 그런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네. 지지율은 상당히 높았지만 결국 졌죠. 네. 그리고 이때 선거 민심은 변화와 정권 교체 여론이 네. 굉장히 강했는데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 변화와 정권 교체 흐름을 주도하면서 대통령이 당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시 이제 경선 역전 단일화 그게 컸죠.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이해창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였어요. 맞아요. 참 이분도 참 부르네. 네, 두 번씩 네. 대통령 나왔는데 다 졌어요. 이해창 후보는 네. 거의 10년 동안 지지율 1위 맞아요. 대세론의 주인공. 네, 네. 대세론의 주인공이었는데 진짜. 결국 그날 졌어요. 그날. 그렇죠. 그날 네, 당일날 네, 진 당일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진 예. 원인 중에 하나가 대세론에 안주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정몽준이 거의 막판에 그렇죠. 진짜, 네. 그냥 그래서 그날 졌다는 말씀이 정몽준이 지지 철회하면서 그때 그 출구조사한 팀들 얘기 들어보니까 점심 때부터 이게 투표율 기울기가 직선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직선으로. 그러니까 예. 부산에서 막 3시간 달려서 네네. 서울로 투표하러 오고 네, 막 이랬었거든요. 그날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네. 예. 네, 반면에 이해창 후보는 이 대세론에 안주한 데다가 네거티브를 결국 이기지 못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두 아들 병역 그 병역 비리가 결국 다 진 네. 이유였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네. 제대로 대응 못하고 맞아요. 뭐 찔끔찔끔 인정하고 찔끔찔끔 사과하면서 결국 이제 중도층의 표심을 잃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선거 민심은 변화와 시대 교체였다. 이걸 이제 노무현 후보가 다 포용한 거죠. 네. 그리고 박근혜가 당선한 2012년에는 거꾸로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게 2011년. 그쵸. 그 전이,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죠. 그러니까 예. 서거한 후에 예. 이게 문재인 후보가 갑자기 소환됐어요. 정치권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준비가 조금 덜 됐다. 예.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당을 안정화시켰었고 준비 안정 여성 이런 어떤 상징을 통해서 상징 조작이죠. 그렇죠. 이때가 특히 그 경제민주화라고 그래갖고 진보적인 정치 아젠다를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중도층이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편입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때 한 예. 늙은이가 그 캠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좀 어르신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얼굴만 보면 이게 좀 약간 토 소리가 날 정도의 네. 제발 정치 그만하시고 은퇴하십시오. 예. 어쨌든 그분이 이때 그 경제민주화를 해서 상당히 중도층 표심을 가져갔죠. 이게 네. 크로스오버 전략을 폈죠, 그때.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네. 박근혜 대통령은 MB 정부와 차별화. 그러니까 당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네.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권을 재창출했는데 이것은 MB 정부와 전혀 다른 정부로 보였다. 이제 이것을 승인으로 들 수 있는데 그렇다면 2021년 정치 지형은 어떤가? 네, 2021년의 정치 지형 이게 중요하죠. 네, 조금 설명해 보시죠. 설명하시기 전에 네. 이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저희 유일한 데이터 콜라보 이은영 TV와
프레저 TV TV에서만 볼 수 있는 네, 구독과 네.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주 핵심적인 엑기스 노른자를 지금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정치 지형은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어떤 세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난번에 우리 소장이 말씀하신 세대포의 전략, 요거가 지금 중요한 것 같고, 정권 교체와 개혁의 지속이 혼재되는 그런 민심이, 왜냐면 이게 부동산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의 어떤 정권 교체의 의향과 그다음에 개혁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계속 할 당은 민주당을 좀 고쳤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3050 네. 30대에서 50대까지 유권자 비중이 대략 한 53% 정도 되고요. 네. 20대와 60대를 60대 합치면 이상, 60대 이상이겠죠? 예, 그러니까 예, 60대 이상과 20대를 합치면 이게 한 40, 한 7%? 40, 그러면 거의 46%. 반반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은 거의 그 박빙 구도, 그러니까 정치 지형은 박빙 구도다. 네. 이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30대가 네. 다시 이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약간 비난하는 느낌이 맞아요.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 하시죠. 네, 그리고 그 투표 성향은 그래서 지역 투표와 세대 투표와 이해관계 투표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그 투표 성향을 보이는 선거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정당도 준비가 되어 있고, 후보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부터 치면은 한 번도 이게 쉰 적이 없어요. 계속 그 공직에서 일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준비된 후보, 이래서 유리할 수가 있다. 요거는 2012년 새누리당의 대잡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지금의 네. 민주당이 2012년 새누리당처럼 준비가 돼 있다. 네. 이렇게 예. 이제 거꾸로 돼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당 면에서는, 준비 면에서 볼 때는 정당과 후보 모두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요거는 2012년에 민주통합당의 데자뷰와 같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정당도 지금 상당히 흔들거려요. 왜냐면은 그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계속 안에서 그 김소연이라는 분이 거의 막 쌍욕을 그냥 페북에 그대로 그냥 게시를 하고, 그리고 지금 당대표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윤석열한테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초유의 이상한 사태가 지금 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엄마 젖을 안 먹으니까 그런 일 자꾸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후보가 지금 당 안에 있는 후보, 아까 보신 것처럼 도토리형이고, 지금 당 밖의 후보들이 지금 계속 1위를 달리는 당밖의 후보가, 근데 그분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지지율이 계속 지금 하락하는 추세여가지고, 그래서 준비면에 있어서 정당, 당과 후보 모두 불리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다만 근데 정책 변수가 있다면 부동산과 코로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는 네. 뭐 시간 문제이지 정리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할 수 있는데요. 네. 부동산 문제는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부동산 문제가 이 청년들의 어떤 청년 빈곤 예. 이런 것을 이제 그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최대 이슈다. 네. 이런 면에서 부동산은 그 민주당의 정밀한 대응이 좀 필요한 파트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드네요. 국민의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제 정치 변수로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가지를 봤을 때 민주당은 개파 분열, 네. 특히 이제 결선 투표 이루어졌을 때 개파 분열 좀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이제 시작되면 네,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가 지금보다 더 훨씬 치열하게 그렇죠. 네거티브 공방을 벌일 텐데 네, 이 과정에서 그 시너지가 안 나고 오히려 네, 이제 마이너스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단일화에 역시너지가 있을 거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은 그러니까 네. 후보를 언제 어떻게 정할 건지 로드맵이 지금 전혀 안 정해져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사실 대통령 후보는 한 대선 한 4개월 전? 예. 뭐 6개월 전 이렇게 뽑아놓고 국민들이 검증을 해야 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저놈의 국민의당은 이거 도대체 언제 후보를 뽑을 것인지 네. 그러니까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예. 다 안갯속이잖아요. 예. 이런 면에서 이제
급하게 후보 단일화를 하다 보면 네. 시너지가 반대로 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해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 조사를 지금 저희 댓글창에 오늘 지지율 상황 어때요 하고 아까 다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늦게 들어오셔서 다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지금 그 호남 후보 불가론 이거는 지금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이 얘기한 거예요. 호남 후보 불가론과 그 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반 이거와 관련해서 그 오늘 아침에 이낙연 후보가 나는 반대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김경수 지사가 이제 그 재판 결과가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PK 민심이 좀 지금 약간 진공 상태가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최인호 후보가 내가 전화해갖고 들어봤더니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을 잘 지켜달라고 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세 가지 변수가 앞으로 그 지지율에 오늘 거는 지난주에 그게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낙연 후보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 더 올라갔는데 요거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이 세 가지 주요 변수. 제가 보기에 이낙연 후보 지지율은 사실 좀 정점을 찍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 초를 기점으로 네. 뭐 이낙연 후보가 조금씩 빠지고 이재명 후보가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통상 네거티브는 최근 선거 흐름상 먼저 제기한 쪽이 조금 손해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네. 이 역풍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 변수가 지금 다 사실은 이낙연 후보 측이 먼저 제기를 했어요. 그 호남 후보 불가론 같은 경우도 그 이재명 후보가 1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 한 부분을 발췌를 해갖고 배재정 대변인이 호남 후보 불가론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프레지던트 TV 장자방님께 내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여쭤봤는데 살짝 이재명 후보에게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호남 후보 불가론하고 계속 메아리를 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낙연 후보에게 부메랑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호남 후보 불가론에 대한 네. 프레임. 네, 그거를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사실 호남 후보 불가론은 네. 노무현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 탄생할 때 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랬나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네. 역전하기 직전이죠. 네.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영남 후보론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호남에 갇히면 지역구도상 필패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영남 후보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수도권 젊은층 그리고 영남 개혁 세력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거 구도를 짜면 필승한다. 네네. 뭐 이런 이제 개념이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유효했죠. 왜냐면은 그게 그때 보니까 광주 연설에서 그 노무현 후보가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남 후보론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영남에 가서 내가 몇 %의 표를 가져오겠다. 그렇죠.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해갖고 그게 완전히 광주에서 그냥 먹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다시 말하면 호남 수도권, 그렇죠. 영남 개혁 세력 네. 이 3자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진보 진영이 필승한다. 네네. 이게 이제 진보 진영 이 필승 공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호남 후보 불가론은 다소 조금 억지적이다. 그거는 이 캠프에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를 마치 줄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지금 똑같은 걸 지금 한 거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노무현 후보도 호남 후보 불가론이라는 거로 얘기한 게 아니고 영남 후보 필승론도 아니었고 내가 영남에서 이렇게 내가 거기서 바보처럼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광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폭발을 정기로 지지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그 호남 후보 필패론 이런 말을 본인이 스스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장자방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예. 야, 그리고 이게 이낙연 후보 캠프를 우리가 네. 이제 줄리와 비교하는 거는 다소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 그 프레임학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아무튼 네. 이낙연 후보 쪽도 파이팅 하십시오. 네,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그 지역 구도를 이 선거에 이용하는 거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우리 모든 그 유권자들이. 그리고 예. 이제 지금은 잘 안 먹힙니다. 안 먹혀요. 이미 그게 세대 투표, 맞습니다. 이해관계 투표로 이렇게 이동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소장님이 분석하신 그 핵심적인 내용이 세대 투표와 이해관계 투표로 이동했다라는 거를 수치상으로 2030, 20에서 50 범진보 성향이 50%,
20대와 60대 이상이 47%에서 이미 그렇게 편제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이해관계 투표 조금 더 그 부연 네. 설명해 드리면 예. 이게 이제 그 부동산 문제나 젠더 문제 이슈가 되면서 지난 4.7 재보궐 때 20대 남성이 네. 국민의힘 후보 쪽에 대거 투표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뭐 젠더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청년 빈곤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해관계와 연관이 돼 있었고 이게 투표의 한 행태로 나타났다. 예. 그리고 아마도 이런 흐름은 내년 대선에서도 일부 문제돼서 맞습니다. 나타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예. 들어서 정리했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에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또 똑같은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역시 우리 그 구독자님들은 똑똑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대통령 선거 반대말 있잖아요. 네. 대통령 앉은 거를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주 그 중요한, 아주 매우 핵심적인 이번 선거 특징에 대해서 우리 엄문호 선생님이 그 정치 지형 분석을 해주셨어요. 다른 데서는 보실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콕콕 눌러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이낙연 빅데이터 분석. 요거는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네, 한번. 그러니까 언급량 비교는 한 달째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빅데이터 플랫폼 썸트렌드 분석 자료고요. 네, 이게 뭐 이제 쭉 보면 이게 7월 초에 거의 따라붙었다가 네. 7월 한 10일경에 따라붙었다가 다시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위에 쪽의 그래프가 이재명 후보 그래프고요. 예. 아래쪽이 이낙연 후보인데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보면 사실 언급량이 많은 쪽이 지지율도 그렇죠.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예. 크거든요. 이게 그런 추세선으로 보면 약간 하향으로 가는 흐름이네요. 그렇죠. 예, 이낙연 그런 후보는. 면에서 예. 이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의 어떤 지지율 그 차이가 네. 이제 정점을 찍고 조금 다시 벌어지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긍부정 비교 분석 워드맵을 네네. 보시면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도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네. 이게 좀 부정 쪽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요거가 지금 이 부정어가 음주운전, 욕설 뭐 요런 게 특정 그 사이트 쪽에서 요거를 아주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 단어를 아주 집중적으로 써서 저도 이거 단톡방에 들어가면 요거가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네, 네. 음주운전 네. 4번, 그 다음에 뭐 형수 욕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아예 이게 딱 찍었나 봐요. 네. 그래서 잡히네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수 유튜브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장사가 되는 인물은 크게 이재명. 한 그쵸. 4명 정도인데 맞아요. 이재명, 이낙연, 네. 윤석열, 이준석 예. 정치적으로 한 4명 그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누구요? 이재명, 이낙연, 이낙연, 뭐 윤석열, 이준석. 이준석.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도토리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재명을 까면 네. 이제 이 보수 유튜브 쪽에서는 이게 막 늘어나잖아요. 그쵸. 조회나 구독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부정적인 어떤 이 이미지들을 양산하고 있고 또 네. 당내 경선에서도 지금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반면에 이낙연 후보 쪽은 공격을 좀 덜 받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을 자제하는 것도 있고 너무 이 밋밋해서 공격할 거리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슈를 안 만들어 주는 걸 수도 있고. 네. 왜냐면은 지금 그 지난번에 그 MBC 스트레이트인가에서 보면은 그 옵티머스와 연관성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지금 아직 안 올라오는 거 봐서는 대중적으로 이제 그런 좀 것들은 네거티브 공격 아직 받질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유튜브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즐기는 차원에서 즐기는 차원에서 그리고 조금 자기네들이 그 올라오면은 자기네들이 불리한 후보에게 역선택적인 공격을 가하고 그렇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은 냅두고 네, 이재명 지사 집중 이재명은, 공격하고 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은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를 좀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근데 이은영 소장님, 네. 국민의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국민의힘 하면요. 보수, 수국, 꼴통 이런 거 생각나는데 다른 거 있나요 또? 저는 호박이 생각납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준석 대표를 당선시킨 것은 네. 호박에 줄 그어서 수박이라고 우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하면 바로 호박이 생각난다. 아, 저 수박하면은 또 요새 그 민주당의 수박들 곤란해자 이런 말이 있어갖고, 예.
그 어쨌든 우리 또 소장님은 호박 수박 해갖고 국내임을 떠올리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민주당 지지율은 이제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요. 네. 이 호박땡 지지율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이 표현이 재밌다면 여러분 구독과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네. 자, 뭐 네. 갤럽 조사랑 리얼미터랑 비슷하죠? 네,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거의 그 양당은 그냥 거의 오차범위 이내에서 민주당이 약간 앞서는 35.1, 국내임 33.7, 그리고 그 갤럽 쪽은 민주당이 33, 국내임이 28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 지지율이 지금 엇비슷한 수준이어서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가 일어날 경우에 이 당 지지층이 그 선택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게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면 좀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심판자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도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릴 수가 있거든요. 네거티브가 계속 진행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예. 여기에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 보시면 네. 열린민주당이 6.7%, 물론 이제 국민의당도 6.7%인데요. 네.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예. 열린민주당에 좀 일부 가 있다. 예. 그건 이제 무당층에도 가 있고 정의당에도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정치 혐오, 정치 희화화를 불러오면 실제로 지지율이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건 이제 좀 조심해서 예. 봐야 될 대목이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근데 이게 지금 당도 문제예요. 선관위가 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지, 선관위가 좀 강력하게 좀 후보들 불러다가 좀 이렇게 화해도 시키고, 아니면은 경고도 하고 그리고 본선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경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당 선관위가 누구죠? 지금 선관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인 것 같은데, 네, 네. 예, 조금 그 역할을 좀 하세요, 좀.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라고 자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역할을 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예, 좀 오늘은 이번 주에는 꼭 좀 더 이상 네거티브가 진행되지 않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양강 후보 쪽이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선거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하고, 그러니까 포지티브 선거, 그리고 이제 뭐 정치 정책 쟁점 이렇게 전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책 선거로 그 대선 기획단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대선 기획단 해체됐나요? 지금 안 보여 눈에. 하여간 참 그래서 자꾸 민주당에서 수박을 골라내자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수박이 호박보단 좋잖아요. 네. 아무튼 호박당을 이기고 있다. 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44.7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7월 26일 오늘 발표했네요. 네. 이 YTN 발표 보면은 지금 44.7 이게요. 보면 다자구도에서 KSY가 앞에 우리 보여드렸던 KSY의 다자구도에서 이재명과 이낙연 합치면은 이 정도가 나와요.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26.0 대 18.2 하면은 43% 정도 나오거든요. 44%. 네, 44.2 나오니까 지금 딱 그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 그 경선하고 있는 이 경선의 컨벤션 효과가 대통령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임덕 없는 대통령의 아주 모범인 그런 흐름으로 이게 딱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당내 그 미래의 주자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면서 파이가 커져가지고 그게 대통령 지지율에 그대로 연동이 되는 이런 흐름이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모습이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보여주는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절대 하시면 지금 한쪽이 먼저 지지율 빠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는 바지 논쟁 같은 걸 하십시오. 왜요? 왜? 그래야 이제 국민들도 되게 재밌고, 사실 바지 논쟁이 네. 민주당 예비 경선을 흥행시키는 어떤 기폭제는 됐어요. 기폭제가 됐어요. 네, 약간 뭐 이제 그게 품위가 없다 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갑자기 확 관심을 갖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본인의 그 컬러가 네. 그동안 계속 그 김 빠진 사이다 모습을 취하다가 마지막에 거기 한번 딱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그 측면이 여성층의 또 표를 조금 뺀 것도 있긴 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후보들끼리 오늘 지금 수요일부터 TV 토론. 네, TV 토론 지금 MBN인가 시작을 하는 것 같던데 좀 재밌게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채널 쪽에 아주 많은 분들이 댓글을 엄청 많이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그 질문 이런 거 있으면 질문이 일단 본선 확장력, 후보 네. 경쟁력, 이게
호남 불가론으로 등치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 호남 후보 불가론과 이게 이제 그 본선 확장력이 아닌 걸로 이제 공격을 했다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지역선거 이 비중이 줄어들어서 네. 사실은 이제 호남 불가론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세대 투표로 전환된 지가 벌써 한 2016년 총선 이후부터 네. 세대 투표로 완전히 전환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과거처럼 이제 호남의 비중은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네. 그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공방을 조금 자제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지지층 안에서 이낙연 후보 같이 지금 하게 되면은 정동영 후보 같은 꼴이 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이제 호남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실제 이제 그 정동영 후보가 진 거는 그 경제 실패론, 사실 그때 이제 언론이 경제 실패론을 엄청나게 기본 프레임을 깔고 갔었고, 그 다음에 정동영 후보가 그때 이제 그 경제 실패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쳐냈고, 그래서 탈당을 했고, 그리고 그 선거 캠페인이 BBK에 올인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가지고 사실 정동영 후보는 대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호남 후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물론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호남 쪽에도 있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역분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근데 그게 꼭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법사위를 넘긴다는 민주당,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굉장히 어저께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분노했거든요. 이 지금 법사위 넘기는 거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법사위. 법사위를 넘기는 게 이제 대선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선 이후, 즉, 이 국회의원 선거로 따지면 4년인데 2년 지난 다음에 넘기겠다. 네. 이런 거라서 제가 보기에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이제 양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게 협치나 뭐 이런 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국회에서 지금 쟁점 법안 거의 다 처리 다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있긴 있는데 예. 뭐 큰 틀에서 양해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법사위 관련한 거는 저는 제일 큰 문제는 그 다음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을 왜 지금 여기서 하느냐. 그리고 그 협상한 그 이유가 입법 독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과 타협을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입법 독주 프레임을 민주당 대표와 후보가 원내대표가 직접 그거를 꺼내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호남 후보 불가론. 네, 호남 후보 불가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 이제 프레임에 갇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보를 하더라도 그에 네. 걸맞는 명분과 원칙을 내세우고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건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민주당이 이상하게 자기가 프레임을 걸어서 발목을 잡아버리는 이런 지금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법 독주로는 저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오늘 그 기사 나올 때 보니까 입법 독주론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말하니까 그런 게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입법 독주론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게 자기 프레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하던 사람도 그렇게 그냥 확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언론개혁 언제 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그러니까 언론중재관계법은 네. 민주당 지도부 방침은 이 법사위원장을 넘기기 전에 완료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언론개혁 개혁 법안을 네. 먼저 처리하고 하겠다. 네, 예. 그럼 이제 대선 전후로 네.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창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180석의 위력을 진짜 보여준 적이 있냐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 수박들 조선일보 좀 그만 봐라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은 그 시간이,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 딱 한 번 남았잖아요. 그렇죠. 정기국회 앞두고 정말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네거티브는 이제 그만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주 그 데이터 콜라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이 굉장히 더운데요.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재밌다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지금 제가 우리 생중계 저쪽에 보니까 예, 우리 지금 프레지던트 TV 쪽도 상당히 댓글 많이 올려주시는데 지금 양쪽 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네. 이낙연은 모사꾼입니다. 이재명 시대가 상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계속 읽어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어쨌든, 예,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는 추미애 후보 안타깝다. 빨리 지지율 올라갈 텐데 이런 글들도 많이 있어요. 예. 자, 오늘 7월 26일자 데이터 콜라보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점심도 못 드시고 이렇게 방송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늦게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참 들어와만 주세요. 네, 예. 구독과 공유 콕 눌러주시면 네. 다음에 저희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더 많은 데이터로 저희가 8월까지 열심히 해갖고 구독자를 여기도 한 2,000명대 늘리고 저도 한 15,000명대까지 늘려서 더 좋은 방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프레지던트 TV 불쌍합니다. 네, 여기 너무 불쌍해요. 좀 도와주세요. 프레지던트 TV. 예, 그러면 오늘 프레지던트 TV와 이은영 공동중계의 데이터 콜라보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관리 잘하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이파이브.